여성가족부 어디로 정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썰전 라이브를 하면서 그 직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소개를 했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딱 7자만 써서 올렸습니다. 폐지하고 뭘 어떻게 하겠는지 이런 설명이 없었고 이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최근 한 말이 있는데요.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표를 먹는 거예요. 성평등 문제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냥 여성이라 하지 말고 성평등 가족부 이런 걸 하자고 전에 이미 발표를 전에 한번 했었죠.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성평등 가족부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공약으로 냈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일단 김문식 교수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물론 이제 선대의 직함은 없지만 이제 계속 또 정책 공부랑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개편입니까? 폐지입니까? 폐지죠. 폐지.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좀 아는 게 제가 그 경선 캠프에 제가 비전 전략실장 있을 때 그때가 10월 21일인데요. 그때 저희들이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남성과 여성들의 이 젠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약들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도 직접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 이걸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가 여성가족부의 개편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합니다.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성평등 가족부.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이번에 또 선대위 해체하고 선대본으로 이제 슬림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 단어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요구 그리고 이대남에 대한 어떤 그 지지세를 다시 끌어올리고자 하는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단순한 개편이 아니라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국민의힘 내부 선대에서도 좀 혼선이 있기도 했죠. 그러니까 대변인은 이게 재편하는 것이고 이름만 없어지는 거지 다시 그대로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고 후보가 단호하게 폐지가 맞다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입장을 정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재편과 폐지는 어떻게 다르냐. 지금 이재명 후보도 이름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성이라는 말만 빼고 양성평등 가족부나 성평등 가족부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독자적인 부처인 이 여가부를 유지하면서 이름을 바꾸면서 역할을 좀 조정하는 정도인데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부처로서의 활동은 없앤다는 이야기거든요. 없애고 그 안에 있을 때 청소년 문제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돌봄 가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경단녀 문제라든지 성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가부 안에 산하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들을 해당 다른 부처에다가 옮겨놓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획기적인 공약을 내놓은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빨리 정책본부에서 이것들이 다른 부처하고 어떻게 그러면 역할들과 업무들을 나누어서 분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려스럽죠. 상당히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기능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멸공부터 시작해서 병사 월급 200만 원 여가부 해체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급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 때문인 것이죠. 전통적 지지층을 빨리 복원을 해서 안철수 바람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먹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늘 오전에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정책을 총괄하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이거 나 잘 모른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권영세 본부장이 원희룡 정책본부장 보고 윤석열 후보 공부 좀 더 해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한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이게 완결된 문장으로 의사표현도 못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에 따라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이제 저 난임의 문제, 그다음에 그 한부모 가정의 문제, 미혼모 가정의 문제, 이주 여성들의 인권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복지부하고 또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정을 해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7
글자로. 그러니까 말을 계속하면 말을 길게 하면 말 실수하니까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느닷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로 그래서 그 원희룡 정책본부장 그러는 겁니다. 아, 이제부터는 칠원절구로 가는 건가? 예, 이렇게 칠원절구.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사실 뭐 숫자 빼면 그리고 일자더라고요. 칠원절구가 이렇게 지금 그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급하더라도 차곡차곡 국민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서 가는 게 맞지. 이게 예. 뭐 한두 살짜리 어린아이들이 말을 이제 막 배울 때 무슨 옹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국민이 알아먹겠습니까? 예. 정치를 하는 저도 못 알아먹겠는데 아쉽다 이 말씀. 예, 뭐 다 뼈아픈 지적이고요. 제가 사실 뭐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자꾸 싸우면 안 되네요. 여가부- 합리적인 반론이라고 하니까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그 문제 의식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지 않고 조급하게 지금 지지율이 빠지기 때문에 지지층을 다시 견인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빨리 움직였던 후보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 빠졌을 때 이재명 후보가 기존에 자신의 어떤 상표처럼 느꼈던 기본 시리즈마저도 다 이게 국민이 아니 원하지 지금 않는다면, 윤석열 후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금 할 말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뒤로 미루겠다 또는 재고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뭐 조삼모사라고 이야기하고 말 바꾸기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해왔던 입장들을 지금 선대위를 선대본부로 바꾸면서 이제 기민한 기동력을 가지고 그리고 지지층들에 대해 다시 속을 있는 정책들을 좀 의도적으로 좀 다시 뽑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좀 더 강화하거나 또 기존의 입장을 좀 변경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의 그 기민한 기동성에 못지않게 윤석열 후보도 이번에 일단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겠다. 예. 이런 입장의 정리로 이해를 해주시기 근데 바랍니다. 이제 여가부 폐지가 저는 제가 볼 때는 딱 7자로 칠원절구로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논란이 더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온 뉴스를 휩쓸었던 윤석열 선대위의 네 분이 다른 이슈로 빠르게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마치 공약 이슈로 저도 전환이 그것도 돼서 저는 의도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공약이나 정책은 이재명 후보가 선점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대 내분, 그다음에 당대표와의 갈등, 그다음에 선거 전략 노선에 대한 어떤 이견 이런 걸 가지고 내부 싸움이 많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굉장히 발빠르게 공약들을 선점하고 특히 맞춤형 공약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탈모 공약. 이제 타겟층을 정해가지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다음 체감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대위에 대한 내부를 봉합한 상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칠원절구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지? 이 내용은 뭘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굉장히 많은 관심을 폭발시킨 건 맞는 근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스킬에 있어서 유효한 스킬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선이 지금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공약의 구체적인 거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논란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준석 대표가 어젠가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앞서 전재수 의원님이 소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육군은 육지에서 싸워야 하고, 요 페이스북 내용인데, 우리 후보가 선택한 전장이 우리 후보를 크게 만들고 상대 후보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곳이면 최고다. 보고요리 외에도 이런 전장을 얼마나 발굴할 수 있는가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고요리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젠더 이슈를 비유할 때 쓰는 거죠. 이 문장을 보면 사실은 여성가족부 폐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의도로 이렇게 이슈화시키는, 근데 사실은 이게 젠더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고 의도적이고 선거 기술적이다. 라는 얘기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육군은 육지에서 싸워야 되고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공중에서, 그리고 우리 후보가 선택한 전장. 그게 지금 젠더 이슈라는 거죠. 전장은 전쟁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말하자면 정치라는 것은 아무리 표가 중요해도 더더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대한민국 미래 5년을 이끌 지도자인데 갈등이 있는 곳에 개입해가지고 중재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고, 말하자면 이 통합을 말하자면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급하니까 이대남들 그 젠더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당장 급한 대로 자신들의 지지층을 우선 확보하고야 말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쭉 보아왔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 손톱만한 거 하나조차도 싸워서 쟁취해야 되고 갈등과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으로서 정치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타협안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싸움을 계속 부추겨요. 그리고 자극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득표를 하는 이런 전략.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굉장히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본래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후에도 이대남의 사실은 정치적인 대변자로서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아들이 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젊은 청년들 특히 2030들의 젠더 간의 갈등이 심각한 건 저도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치인의 본령은 그런 젠더 갈등을 심화시켜서 정치적인 표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젠더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내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단순히 젠더 갈등을 한쪽 편을 들어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표를 확보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거라면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된 것처럼 이번 뭐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여성가족부 장관들이 했던 성편향적인 발언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양성평등이라기보다는 성차별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 불공정성의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인 여론 속에서 여성가족부라는 기존의 부처 대신에 그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소중한 영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의 문제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취업의 문제라든지 마침 저희 예. PD가 귀신같이 알고 김규식 교수님이 말씀하실 거 내용을 저렇게 예, 띄웠는데요. 올해 여성가족 예산이 1조 4,500억이 좀 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9천억 정도, 그러니까 반 넘게 들어가는 예산은 한부모 아동 지원, 뭐 아동 돌봄 그렇습니다. 예산, 예, 예. 그러니까 가족 관련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아동, 가족, 예. 그다음에 가족의 문제 플러스 취업과 그다음에 성평등 교육 인식의 강화 예. 이런 거기 뭐 때문에 경력 단절녀 지원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경단계 지원도 있고 그런 것들 중에 소중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부처와 충분히 통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해왔던 그동안의 성차별적인 것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심화시키는 잘못된 관행들을 좀 시정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와중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것들을 젠더 갈등을 심화시켜서 표를 얻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 반대합니다. 그러나 근데 방금 페이스북 보면 그런 그렇죠. 의도가 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보이잖아요. 지금 생각할 때 선거라는 국면에서는 우리 전 의원도 잘 아시지만 9대 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크게 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6대 4, 7대 3 정도의 논란이 좀 큰 이슈인데 이것들을 재개함으로써 사회에 공론화를 시키고 거기에 전체 국민들이 달라붙어서 옳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촉발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부분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식 교수님처럼만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생각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보세요. 이거 하나 이야기하려고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다 언급을 하면서 군대도 안 갔다 오셨는데. 그런 전쟁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김건식 교수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전쟁터로 젠더 문제를 옮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을 격화시켜가지고 자극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대남의 표를 얻겠다는 겁니다. 우리 JTBC 썰전 라이브를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이대남 분들 많을 겁니다. 이대남 여러분들을 위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기회라는 것이 차고 넘치는 기회의 총량을 많게 해가지고 정말로 이대남들이 또는 20, 30대 청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을까? 이쪽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공약을 내는 것이 박수를 받을 일이지 이 젠더 문제를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동원하고 전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전쟁터로 옮겨놓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거의 뭐 막 던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 후보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폐지가 맞다. 그래서 뭐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부의 현재 예산을 보면 네. 아동, 가족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경력, 아이돌 보험 다 들어가 있어서 다른 부처에 어떤 목표를 할지 이건 좀 불분명하고요. 예, 물론 이제 아까 지적들은 그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그동안에 뭐 여성 문제에서 내로남불 편향도 좀 있었고 비판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비판받아야 아예 됩니다. 네.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견이 있다. 뭐 그건 인정하겠는데 일에 대해서 과연 폐지시키면 기존 하던 일은 누가 하느냐? 이 부분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방침이 지금 있는 여성가족부 아래 아까 나왔던 챙겨야 될 소중한 영역들의 업무가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아예 없앤다는 게 아니고 그 업무들을 유관 부서에 정확히 잘 통화를 해서 넣든지 아니면 또 신설 부처를 센설 하든지. 부처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침 뭐 지금 여갑에서 했던 저런 일들을 다 없앤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오해고요. 단지 그동안 있었던 것처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지자체장의 어떤 결론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불렀을 때 여가부 장관께서 답변을 못하면서 예. 굉장히 현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 특히 여성 인권에 반하는 발언들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지나친 여성 편향적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번에 좀 변화된 현실, 특히 변화된 지금 남녀 인구 비율이라든지 가족 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인구 절벽 사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여성가족부가 아닌 전혀 새로운 부처들을 만들어서 좀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좀 거듭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임 지금 여가부 장관 말고 요 전임 그렇죠. 여가부 장관이 이제 그 오거돈 시장 등 예.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터졌을 때 전 사회적 범위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집단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네, 네. 이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정신 나간 발언이죠. 네. 그런 발언은 아무리 저도 여당의 국회의원이지만 여가부 장관이 할 일은 아니죠. 정말 전현님이 합리적인 그렇기 분이십니다. 때문에 서로 바꿔 앉을까요? 그런데 그 여가부 장관의 그 발언 때문에 여가부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는 여가부 장관을 해임을 해야 될 문제지. 그렇다 그래서 여가부를 해체할 문제는 아니죠. 분명히 그때 저도 이제 국회에서 그 여가부 장관 발언을 들으면서 혀를 찼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여가부 장관 개인의 문제고 그 사람을 해임을 해버려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나가고 있고 정말로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이 그렇지 않아도 치유하고 관리해야 될 갈등들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부 전장으로 이 전쟁터로 옮겨가지고 갈등을 더 증폭시켜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차라리 이제 기회 총량을 늘리기 위한 선거 공약을 낸다든지 그러는 게 오히려 포지티브한 것이죠. 전쟁터로 옮길 사안은 절대 아니다. 이 말씀 다시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